안녕하세요, 잔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꽤 여러 가지 파이썬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그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은요,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GUI를 함께 구현했었는데요. 이때 만들었던 GUI 소스들을 보면 뭔가 좀 소스도 길고 정리도 좀 덜 된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파이썬에서 GUI를 만들 때는 소스 코드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스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특성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GUI 같은 경우는 이참에 한번 좀 정리된 형태로 표준화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파이썬으로 업무 자동화에 대한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작업 방법이 이랬습니다. 특정 작업 폴더에 작업 대상 파일들을 모두 모아놓고 폴더를 불러온 다음에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하고 필요한 포맷이라든지 딕셔너리 같은 특정 파일이 필요할 때는 그 파일 정보를 또 다른 곳에서 경로에서 가지고 와서 가공이 끝난 결과를 리절트 폴더로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창을 많이 썼습니다. 작업할 파일이 모여있는 폴더 이름, 작업에 필요한 특정 파일 이름, 결과를 저장할 폴더명,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GUI를 표준화하려고 하는 창은 바로 이 창입니다. 하나의 세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이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경로에 대한 값이 바뀌고, 그리고 이 값은 마스터 데이터로 정한 곳에 저장을 하게끔 이런 작업을 하나로 좀 표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코드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9월 말에 파이썬 자동 개별 급여 명세표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했었던 GUI, 그 GUI를 시작점으로 해서 표준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자동 개별 급여 명세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와 같은 형태의 GUI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요 세 줄에 대한 내용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을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GUI 유튜브용. 자, 여기서 봤을 때 처음에 폴더 경로를 바꾸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업데이트하는 구문, 그리고 파일 경로를 바꾸는 버튼을 눌렀을 때의 업데이트, 이 두 가지 구문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뒤에서 보면은 폴더 경로 설정하는 GUI, 파일 경로 설정하는 GUI가 거의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른 내용이라고는 호출하는 함수가 다르다? 요거 정도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코드가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메일 제목이라든지 메일 본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실행 버튼까지도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경로 설정과 파일 경로 설정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경로를 바꿀 때와 파일 경로를 바꿀 때 이 명령어가 보면요, 딱 하나 다른 부분은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디렉토리를 묻느냐 아니면 파일을 묻느냐, 요거 두 개만 다르고요. 여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값을 집어넣는 것만 좀 달라지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함수를 불러왔을 때부터 파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yes와 no를 판단하는 이 부분을 변수로 받아온 다음에 여기서 바로 if 구문으로 쪼개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yn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더 추가로 받고요, 만약에 파일 yn이 0일 경우에는, 1때는 디렉토리로 생각을 할게요. 0일 때는 디렉토리.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탭으로 한번 밀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폴더 셀렉트하고 난 다음에 여기 라이트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 아래에 있는 파일 경로 가져오는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Shift 탭으로 다시 당겨 오겠습니다.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파일의 상태로 인식을 하고 파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오도록 하겠습니다. 탭으로 다시 밀고요. 폴더 셀렉트로 가져오는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거에 대한 게 지금 보면은 파일에 대한 것과 폴더에 대한 것을 이름을 다르게 했는데 요거는 같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같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f와 dff 이렇게 같게 만들어 주고, 요 이전에 다룰 때는 마스터 데이터를 다룰 때 시트를 폴더에 대한 것과 파일에 대한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되는 부분, 이 부분 제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시트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트에 대한 개념 또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경로에 대한 부분 요만큼은 제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요 위쪽에서 조건문을 통해서 다른 부분만 쪼개게끔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라벨의 값을 바꾸는 것과 변수를 집어넣는 거, 요것도 따지고 보면 두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if else문 바깥으로 일단 빼놓겠습니다. 들여쓰기 맞춰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을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고 요 var 값이 폴더 selected라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elected name 값을 가지고 와서 var이라는 값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var equal folder selected에서 여기선 뒤에 dat하고 name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부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성문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폴더 경로 파일 yn이 0일 때 else 구문에서는 폴더가 아니라 파일 경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굳이 엑셀에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CSV로 저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파일을 다루는 것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파일 형태도 아예 CSV 파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위에 라이터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라이터 세이브에 대한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to 엑셀이 아니라 to CSV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파일 이름은 master/v-master.csv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V 파일로 좀 더 단순하게 구성을 한 김에 이 부분도 조금 건드려 줄게요.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고 싶냐면은 마스터 파일을 가지고 올 때 만약에 이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면서 튕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마스터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마스터 파일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냥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헤더 정보,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마스터 정보에서는요, 폴더에서도 보면 요 라벨에 대한 이름, 그리고 이쪽에 뒤에 경로,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라벨에 대한 이름을 빼고 그냥 요 경로에 대한 값만 저장을 하게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V에서는 요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경로에 대한 부분만 집어넣고요. 요것도 디테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아이템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어오는 부분이 마스터 경로에 있는 GUI 마스터의 CSV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시트 네임은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올 엑셀 파일은 엑셀이 아니라 read CSV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이 없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try 구문과 exception 구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ry를 해서 여기 파일 읽어오는 걸 시도를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읽어오는 게 성공하지 못하면 except를 사용을 해서 요 다음에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요 다음 명령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아예 파일이나 폴더 경로를 설정해 주세요라는 값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3칸이니까요 3칸을 만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칼럼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파일 또는 폴더 경로를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요까지 대괄호 친 부분 여기까지를 곱하기 3을 하면 3번 반복합니다. 요 값을 만들고 요 값을 df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df는 pd.dataFrame 그리고 가져오는 값에서 데이터는 조금 전에 선언했던 d 값을 가지고 가라. 마스터 데이터 불러오고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초기 값 설정. 자, 그럼 여기 있는 그 부분이 아이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디테일이 아이템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마스터 데이터 만드는 부분까지도 일단 하나로 좀 표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각각의 라벨 이름에 대한 것을 요 마스터 데이터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라벨 정보 리스트로 좀 정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라벨 이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벨 네임을 선언을 해주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폴더에 대한 거, 또 어떤 파일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폴더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읽어드리는 값이 폴더인지 파일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값은 요 위에서 봤을 때 파일 yn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0이나 1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또 변수로 하나를 선언을 해줄게요. 파일 yn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주는데 대괄호를 쳐서 여기서도 3개의 값이니까 폴더일 때는 0, 파일일 때는 1, 그리고 다시 폴더일 때는 0 이런 식으로 구분자
번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주고 라벨과 버튼을 만드는 부분 요거 그대로 활용은 하는데 요 순서는 살짝 좀 바꿔 놓을게요. 라벨로 정리하는 부분을 맨 끝에 좀 몰아 놓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스터 데이터를 직접 돌면서 값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 라벨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요 라벨 정보에서 몇 번째 값인지에 대한 인덱스 그리고 그 값 자체가 무엇인지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요 두 가지로 반복문을 돌게 소스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for index와 x 값을 in enumerate로 한 다음에 라벨 n이라고 지금 선언했던 요 값으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한 인덱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에 대한 위치 정보는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값 자체는 x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벨의 이름은 아이템에 대한 값이 아니고 x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파일 폴더 경로에 대한 내용은 이 값이 아니고 df 디테일이 아니라 df 아이템의 인덱스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버튼이 만들어질 때 버튼 이름은 그대로 두고 버튼 커맨더에서 i하고 i는 인덱스 값이 들어가서 i 값과 파일 yn 값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은 인덱스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파일 yn에서 몇 번째 값인지에 맞춰서 요 값이 위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i로 정의가 됐으니까 람다식에서 i로 바꿔줘야겠네요. 붙어놨네요. ind가 아니고 index, idx. i가 아니라 idx. 여기도 idx, 여기도 idx. 처음부터 그냥 i로 그냥 그대로 둘 걸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폴더 경로 두 번째로 만드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와 같은 형태로 파일이 없을 때는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체인지 패스에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여기는 폴더 선택을 선택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폴더 선택 그 다음 밑에 있는 파일 선택하는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는 파일을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했을 때 값이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이 부분만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폴더 선택에서 폴더 선택 확인 그럼 폴더 선택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닫고 다시 실행을 하면 방금 저장했었던 정보들이 이렇게 다시 저장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파일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대한 부분 요 위쪽에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파일 값을 var로 넣고 여기가 폴더 셀렉티드 값을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var이라는 읽어 들어온 값을 넣어야 되니까 var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아이템에도 var 바꿔줬는데 이걸 안 바꿔줬네요.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스 동일하고요. 이 부분만 파일 이름만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 파일 경로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GUI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형태로 좀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아쉬웠던 게 그동안 이 중간에 들어가는 폴더 이름을 제가 계속 라벨로 써왔어요. 근데 요거를 라벨이 아니라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닫고 요 라벨로 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 상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라벨로 되어 있는 게 텍스트로 바뀌면 되거든요. 텍스트로 바뀌면 되고 요 텍스트로 되었을 때 문법이 조금 달라져요. 요 텍스트 값을 여기서 바로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 값은 좀 제거를 해주고 폭 그대로 두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 초기값 넣는 거 요 구문 좀 집어넣어 줄게요. 텍스트 상자에 초기값 넣기 lbpass라는 이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덱스 값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insert에서 캐릭터 값은 df.item 대괄로 해서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텍스트 상자에 값을 집어넣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텍스트 상자로 바뀌게 되면은 요 위에서 값이 바뀌었을 때 요 값도 config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도 요 밑에 있는 insert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insert에서 df 아이템이 아니라 var 값이 들어가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텍스트 상자의 경우에는요 요와 같은 값으로 집어넣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텍스트 값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가 값만 계속 붙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하는 로직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그대로 넣고 라벨에서 델리트 그리고 델리트에서 1.0이라는 값과 그리고 end라는 값 이렇게 넣어줘야지 텍스트 상자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했네요. 요 텍스트 상자에서는 앙커라는 명령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앙커 요거
텍스트에서 앙커 요거 제거해주고 다시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게 텍스트 상자가 밑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이트를 정해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하이트를 1로 정의를 다시 좀 바꿔줄게요. 닫고 요 폭 그 다음에 하이트 이꼴 1로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엔터. 이와 같은 형태로 값이 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요, 요 편집도 이렇게 바로 가능해요. 지금 이 부분을 회색 음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회색 음영으로 바꾸는 거는 요 라벨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콤마 백그라운드 이꼴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 다 동일하고 요 텍스트 상자만 회색 음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요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썼던 GUI를 좀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소스는 앞으로 제가 만드는 여러 기능들에서 반복적으로 좀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표준화된 내용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